자, 반갑습니다. 제이입니다. 제가 광고 대행사를 운영하고 있고 다양한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브랜딩, 쉽게 말해서 본인 사업을 홍보하기에 가장 아무래도 핫한 매체가 요즘에 인스타그램이죠. 내가 가게를 운영하거나 아니면 뭐 개인 사업을 하거나 뭐 판매를 하거나 정말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SNS 중 하나입니다. 먼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인스타 계정이 저희 자사 계정 한 10개 이상, 그리고 브랜드 계정도 한 10개 정도를 운영을 해서 20개 이상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정신이 없기도 한데 좀 다양한 장르를 다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많이 도가 좀 트더라고요. 최근에 조금 활발하게 운영을 했던 계정은 이렇게 사진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1,400만 명이 이렇게 볼 정도로 탐색 탭에 올리는 것마다 다 뜨기도 하고, 또 예전에 못 모르고 할 때는 이렇게 팔로워가 1,000명을 넘기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지금 이 계정은 1만 명이 벌써 넘었어요.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설명해 드릴 내용은 정말 초보도 따라 할 수 있고, 저희가 여러 계정들을 다 운영을 하면서 몸으로 다 부딪혀 보면서 배운 거기 때문에 실전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것들만 모아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. 사실 제가 이렇게 좋은 정보들을 나눌 수 있는 것도 아무래도 제가 큰 채널이 아니고 이렇게 지금 좀 작은 채널이다 보니까 소수들한테만 이렇게 꿀팁을 좀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. 방법을 설명하기 앞서서 운영을 아예 포기한 게 아니라면 뭐 팔로워를 사거나 좋아요를 사거나 그럴 행위들은 일절 안 하는 게 좋습니다. 저도 예전에 정말 효과가 있나? 하고 이렇게 테스트 겸 사보기도 했는데, 인스타그램 그 메타 개발자들은 정말 세계 최고의 개발자들인데 호락호락하지 않죠. 당연히 이렇게 유령 팔로워들이 들어와서 팔로우만 해놓고 활동도 안 하고 심지어 인위적으로 좋아요까지 다 눌러준다고 해도 다 당연히 알고 있고, 어떻게 보면 이렇게 채널이 약간 흔히 말하는 약간 저품질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인스타그램에서는 랜덤적으로 피드나 탐색 탭에 약간의 노출을 해주고 그 사람들이 실제로 좋아요를 눌러주는지, 그리고 뭐 저장을 해주는 등 이렇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을 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을 해주는 구조죠. 저런 약간 인위적인 방식으로는 겉보기로는 약간 있어 보이는 효과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브랜딩을 하거나 나만의 팬층이나 뭐 고객을 이끌어내기에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. 자, 첫 번째 방법은 저장하거나 지인에게 보내거나 뭐 태그를 할 만큼 유용한 정보를 제공을 하는 겁니다. 예를 들면은 제가 맛집 인스타를 운영한다고 치면 단순히 맛집 하나를 이렇게 간단히 리뷰하는 거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맛집에 대해서 뭐 추천하는 메뉴나 뭐 평점, 상세 이유, 뭐 꿀팁 이런 것들을 좀 세세하게 다뤄주기도 하고, 아니면 뭐 맛집 지도를 만들어서 꼭 필요한 사람들이 저장하거나 뭐 지인들한테 보내거나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요. 또 흔히 많이 하는 강아지나 뭐 고양이 인스타그램 같은 걸 운영을 한다고 치면은 귀여운 영상을 올리는 것도 좋지만 다른 견주들이 저장할 만한 뭐 예를 들어서 강아지 발톱을 뭐 안전하게 자르는 법, 뭐 예방접종을 해야 하는 내용들 정리, 이런 것처럼 꼭 저장해야만 해, 이렇게 내가 반대 입장이 되어서도 유용하다고 생각이 들 만큼 이런 게시물들을 제공을 해주는 게 더 좋겠죠. 잘 떠오르지 않는다면 내가 최근에 어떤 게시물을 저장을 했었는지, 아니면 뭐 지인한테 보냈던 게시물이나, 아니면 그런 것도 잘 없다면 지인들이 나를 태그했던 게시물이 어떤 거였는지 한번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추가로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된 정보들은 하이라이트라는 탭을 통해서 저장을 해두면은 그 채널의 핵심 타겟들이 쉽게 정보를 찾을 수 있겠죠. 이 하이라이트 기능을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텐데, 과거에 인스타 스토리를 한 군데 이렇게 모아두는 곳을 설명글 아래에 따로 만들 수가 있어요. 제가 이번에 새로 운영하는 마케터 J라는 이 마케팅 계정 같은 경우를 좀 예시로 들면, 뭐 SNS 운영 팁, 뭐 수강생 후기, 뭐 인간관계나 동기부여, 뭐 성공 꿀팁, 이런 것들을 꾸미고 하이라이트 제목에 일러스트나 글자를 넣으면 되겠죠. 두 번째로는 탐색 탭으로 최신 트렌드를 벤치마킹하기입니다. 흔히 사람들이 뭐 인스타그램 같은 거 이렇게 잘 크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어떤 채널이에요? 이렇게 굉장히 많이 물어봐요. 근데 사실 그렇게 물어봐서 찾을 필요도 없는 게 탐색 탭에 들어가면 다 사실 나와 있어요. 저도 많이 쓰는 방법으로는 벤치마킹 하려는 사람들을 위주로 이렇게 팔로우를 해놓으면 인스타그램이 금방 그걸 캐치를 하죠. 그리고 그런 주제와 관련된 내용들을 내 알고리즘에 이렇게 띄워줍니다. 하단에 돋보기 모양을 클릭을 하면
최근에 내가 관심을 갖고 보거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게 본 컨텐츠들이 이렇게 꾸준하게 업로드가 되는데요. 여기서 요즘에 유행하는 컨텐츠 유형을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. 사실 어떤 계정에서 만든 컨텐츠가 이렇게 잘 되잖아요. 그러면 좋아요나 노출수나 이렇게 갑자기 확 되게 증가를 하죠. 이렇게 탐색 탭에 뜨게 되면 비슷한 컨텐츠를 운영하던 다른 채널에서도 이걸 참고해서 만들고, 그래서 비슷한 형식이나 내용들로 자기들의 컨텐츠가 이렇게 점점 더 만들어지고, 이 계정에서 또 만든 컨텐츠의 노출수가 또 증가하고, 이러다 보면 똑같이 비슷한 류가 탐색 탭에 많이 뜨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유입이 되는 거예요. 이것도 괜찮은 마케팅 전략 중 하나죠. 벤치마킹이라는 것도. 당연히 그렇다고 해서 뭐 아예 똑같은 컨텐츠를 만들거나 그런 건 절대로 안 됩니다. 그런 내용들을 참고 정도만 해서 나만의 컨텐츠로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내는 게 좋고요. 여기서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봐야 할 포인트는 한 2가지 정도가 될 것 같아요. 첫 번째는 디자인입니다. 그 중에서도 썸네일이 굉장히 중요하죠. 첫 번째 사진, 인스타그램에서는 첫 번째 사진인데요. 어떤 식으로 이용자들의 이렇게 눈길을 끌었는지, 저도 좀 이렇게 괜찮게 잘 만든 썸네일을 보면은 저장을 해놓고 많이 참고를 하거든요. 그 중에서도 뭐 폰트나 색감이나 하나하나 디테일을 굉장히 많이 보고요. 이런 반대 입장에서 끌렸던 썸네일들의 공통점들을 좀 추려보세요. 그리고 내가 하려는 컨텐츠에 접목을 시키는 거죠. 두 번째는 제목입니다. 특히나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같은 플랫폼은 유입량의 한 90% 정도가 제가 보기엔 썸네일에서 많이 정해진다고 생각이 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더라도 반대 입장에서 이용자들이 좀 더 혹할 만한 제목들을 짓는 게 중요하겠죠. 실제로 제가 탐색 탭에 들어가서 볼 때에도 좀 더 눈길이 가는 제목들이 많이 있어요. 이 제목들의 특징이 뭐 숫자나 물음표나 이런 것들을 조금 많이 이용을 하더라고요. 사람들은 글보다 숫자로 볼 때 조금 더 기억이 잘 되기도 하고 머릿속에서 잘 그려볼 수도 있다고 하잖아요. 예를 들면은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뭐뭐뭐라는 문장은 99%의 사람들이 모르는 이라고 했을 때가 조금 더 와닿고 머릿속에 이렇게 각인이 되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 탐색 탭에서 최근에 어떤 컨텐츠가 잘 나가는지 이런 특징들을 좀 파악을 하고 벤치마킹을 하면은 인기 컨텐츠들을 금방 제 컨텐츠로 만들 수 있을 거예요. 세 번째는 채널의 컨셉 유지하기입니다. 인스타그램은 피드라는 게 있어서 사람들이 내 계정에 들어왔을 때 바로 한눈에 이 피드의 분위기와 성향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. 근데 내가 만약 뭐 예를 들어서 성공이나 마인드셋 이런 내용으로 컨텐츠를 업로드를 하다가 갑자기 뭐 관심도 없는 제 일상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 개 업로드를 한다? 그러면은 제 계정에 들어와서 컨텐츠를 구경하던 팔로워들은 자기계발이나 뭐 갓생, 마인드셋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 분이었을 텐데 갑자기 뭐 뜬금없이 이런 것과 관련이 없는 제가 뭐 맛집 다니는 사진 이런 것들을 여러 개 노출을 하게 되면은 갑자기 뭐 좋아요를 안 누르기도 하고 뭐 팔로우를 취소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. 최대한 채널의 컨셉을 정했으면 그걸로 쭉 이어가는 게 좋아요. 만약에 내가 정말 다른 컨셉으로 또 컨텐츠를 만들고 싶고 그걸로 팔로워를 한번 모아보고 싶다 그러면은 아예 새로운 계정을 파서 새로운 피드를 만드시는 걸 전 추천을 합니다. 일단 내가 정한 컨셉이 있다면 최대한 피드 결에 맞게 꾸준히 컨텐츠를 업로드를 하고 하이라이트부터 프로필까지 비슷한 내용으로 채워서 통일감을 주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제 아는 지인이 전문 지식을 이렇게 많이 업로드를 하다가 관련이 없는 일상들을 여러 번 올리니까 바로 도달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. 네 번째 방법은 비슷한 채널에서 팔로워들한테 먼저 선팔로우를 거는 겁니다. 이 부분들은 사람들마다 약간 호불호가 조금씩 갈리긴 하는데 그 이후로는 팔로우를 먼저 하면은 약간 뭐 흔히 말하는 가오가 조금 떨어진다고 많이 하더라고요. 근데 저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. 내가 뭐 정말 뭐 연예인이나 정말 0.01%의 외모나 뭐 끼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이상 먼저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저를 먼저 찾아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죠. 그래서 당연히 먼저 팔로우를 하면서 인지도를 쌓아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봐요.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컨텐츠로 이렇게 해시태그를 검색을 하면 가장 인기 있는 관련 컨텐츠들이 이렇게 쭉 뜨거든요. 그러면 그 계정들을 찾아가서 팔로우를 먼저 걸어보는 거예요. 그리고 나랑 비슷한 방향의 채널이다 하면 또 그 채널도 찾아서 먼저 팔로우를 거는 거죠. 이유는 다들 아시겠죠. 그 팔로워들이 먼저 내 계정 컨텐츠에 관심을 가질 사람들이니까 최대한 비슷한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한테 먼저 내 계정으로 초대를 하는 거예요. 쉽게 말해서 제 채널에 타겟이 되는 사람들인 거죠. 특히 비슷한 컨셉일수록 많은 타겟들이 몰려있으니까 더 좋겠죠.
이런 사람들한테 100명, 200명 팔로우를 걸다 보면 뭐 적으면 20명, 조금 많으면 뭐 50명, 100명 정도씩 이렇게 막팔을 해줄 수 있는 거죠. 초반에는 이렇게 팔로우를 채우는 단계가 조금 귀찮고 번거로울 수 있는데 이렇게 하루에 몇십 명씩 거는 게 직접 해보면 아시겠지만 뭐 5분이나 10분 이렇게 굉장히 금방금방 할 수 있거든요. 그리고 단순히 이렇게 팔로우만 거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쓴 사진이나 내용을 꼼꼼히 보고 반대 입장에서 이 사람은 가볍게 소통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구나, 정말 내 피드가 마음에 들어서 온 사람이구나, 관심사가 비슷하구나 이렇게 느끼게 해줘야겠죠.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먼저 팔로우를 했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막팔을 안 해준다 이러면은 추후엔 계속 이렇게 정리를 조금 해나가는 게 좋고요. 좀 더 눈에 띌수록 이렇게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면 그 관심사가 비슷한 팔로워들이 내 계정으로 유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. 자, 마지막으로는 정말 기초적인 건데 꾸준히 하기입니다. 사람마다 SNS에 대한 이해도가 다르기도 하고 컨텐츠를 짜는 능력이 다르기도 하고 또 채널별로 컨셉마다 난이도도 정말 많이 다르죠. 대중적인 소재들은 난이도가 조금 낮아요. 근데 좀 전문 지식을 요구하거나 타겟층이 좁은 주제들은 난이도가 조금 높고 당연히 성장하는 속도도 조금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. 실제로 도달이 되게 잘 되다가 사정상 잠깐 쉬었던 채널은 알고리즘을 잘 못하는 반면에 초반에는 조금 도달이 잘 안 되더라도 꾸준하게 양질의 컨텐츠를 올렸던 채널들은 지속적으로 좀 성장을 하더라고요. 제가 여기까지 뭐 직접 계정을 다수를 많이 운영을 해보기도 하고 뭐 인스타 강의 같은 것도 많이 들어봤어요. 뭐 인스타 유튜브나 이런 것도 많이 봤는데 대부분 다 이런 내용들이더라고요. 그래서 정말 양질의 정보들을 제가 압축해서 오늘 정리를 해드렸는데 꼭 오늘 들은 내용들을 다 실제로 실행을 다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앞으로도 꿀팁 얻을 분들만 구독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